안녕하세요. 수민쌤, 우리가 오늘 어떤 인사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은 집들이 갔을 때의 인사말하고 선물을 받았을 때의 인사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재밌는 주제네요. 네. 왜냐면 선물 받는 것은 다들 좋아하는데 받았으면 인사를 이쁘게 해야 되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어떤 인사말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누구 집에 집들이 초대를 받고 찾아갔어요. 그때는 제가 선물 같은 거 드리면 저한테 어떤 인사말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손님이 들어오실 때는 네. 뭐 어서 오세요. 뭐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을 이제 받았을 때는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뭘 이런 걸 사오셨어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거 정말 제가 필요했던 건데 너무 감사드려요 라고 인사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집들이 갔는데 근데 선물을 미리 보냈어요. 배송으로. 그럼 그때는 그럼 들어올 때는 인사말이 어떻게 됐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필자쌤께서 제가 선물 드렸는데 잘 받으셨어요? 라는 말을 하면 먼저 좋을 것 제가 같아요. 얘기해야 되는 거죠. 선물 잘 받으셨냐고. 네. 왜냐면 가끔은 요즘은 주로 들고 가는 것보다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인사말이 필요한지 궁금했어요. 혹은 선물은 마음에 드세요? 같은 인사말을 먼저 건네도 좋을 것 같아요. 선물을 보내드렸는데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네. 그럼 그거는 바로 들어가서 하는 인사죠. 바로 처음에 문 앞에서 그런 인사를 하기보다는 좀 네. 이제 자리에 앉았을 때 좀 인사말 나누다가 네. 중간쯤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에?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문에서 들어가자마자 선물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래도 친한 친구들끼리면 친한 친구는 왜냐면 가끔 가능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왔는데 빈손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기다렸으면 선물 가져온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보기 전까지는 제가 미리 얘기하고 싶죠. 빈손이 아니다. 선물을 보냈다. 가끔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선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내가 선물을 이걸 붙였는데 아직 네. 도착을 안 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반 선물을 받을 때 예를 들면 주로 우리가 요즘에 스누스로 이런 걸로 보내잖아요. 뭐 SNS로 네네네. 뭐 보내는 경우에. 네. 그때는 어떻게 인사말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거는 좀 이상하기도 하고. 저는 이 표현을 좀 저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같은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혹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선물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라는 표현도 좀 쓰는 것 같아요. 예쁜 표현들 네. 쓰시네요. 왜냐면 가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선물 보낼 때는 내가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지 그렇게 고민이 되면 뭐 인터넷으로 찾아봐요. 내가 감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그 감사의 말이 여러 가지로 이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이쁘게 하고 싶더라고요. 네. 찾아보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신혼 때 네. 남편이 뭐 꽃을 사오거나 하면 뭐 이런 걸 사왔어. 꽃은 다 시들고 하는데 꽃 말고 다른 거 사오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이제 꽃을 안 이제는 사세요? 아예 아무것도 안 사요. 아무것도. 그래서 지금도 많이 좀 후회를 해요. 그때 예쁘게 말을 할 걸. 그랬으면 지금도 선물을 받을 텐데라는 후회를 하죠. 그거는 그쵸. 이렇게 준비하고 마음을 이렇게 써서 해주셨는데 고맙게 안 받아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어려서 그런 상대방이 선물을 하는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선물을 골랐을까? 그걸 생각하고 그 선물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감사하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선물 자체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겉을 안 좋아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닌가요? 그때는 꽃을 안 좋아하기도 했었죠. 지금은 좋아하는데 지금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물해 주세요. 네, 지금은 꽃을 많이 좋아합니다. 사실은 제가 꽃을 너무 좋아해요. 다른 큰 선물보다도 꽃이 있어야 제가 선물 받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얘기지만 다 보고 계시죠? 꽃을 좋아합니다. 네. 저희는. 네. 신랑은 꽃을 잘 안 사줘요. 아, 그거 참 서운하죠. 그거는 아마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을 사주는 거라서 꽃은 금방 죽어가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 같아요. 박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지금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큰 선물이 있어도 좋고 근데 예쁘고 향기 있는 꽃다발이 있으면 너무 좋죠. 네. 꽃다발 하나가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데 그럼요. 그 선물은 아마 모든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괜히 돈을 뭐 썼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선물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히 꽃을 받으면 아름다운 것을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뭐 안 사줘도 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대요. 네, 특히 이제 남편이나 혹은 이제 가까운 분들한테는 선물을 주셨을 때 무조건 감사하다고 해야지 다음에 또 선물을 주지. 뭐 이런 거를 해왔냐 하면은 다음에는 선물을 해주기가 싫죠. 싫다게 하기보다는 뭐 해줘도 안 해줘도 괜찮다니까 얘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자식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뭘 이런 걸 사왔냐 앞으로는 해오지 마라 이 말이래요. 안 된대요 그 말이? 그 말을 부모가 자식에게 하게 되면 자식이 계속 이제 선물을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금기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지금 봄이니까 얼마나 예쁜 좋은 꽃다발들이 있는데요. 우리 피르자 선생님 꽃을 받고 싶으신가 봐요. 제가 다음 주에 꽃을 선물하도록 할게요. 농담이죠. 그래도 각 농담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각 농담에 진심도 담아있다. 그렇죠. 농담이지만 진심이 있고. 네. 자, 이제 다음으로 음식 초대를 했을 때 네. 어떤 인사말 할 수 있을지 살펴볼까요? 음식 초대를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이제 집들이를 가거나 친구가 네네네네. 같이 밥 먹자 해서 뭐 집으로 초대를 했을 때 어떤 인사말을 보통 그 음식을 차린 사람이 하게 되냐면 뭐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맛있게 드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음식을 여러 가지를 많이 차려놨지만 차린 게 별로 없지만 좀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겸손한 인사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음식이 나오면 뭐 반찬들이 너무 많으니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차린 거 별로 없다고 할 때는 안 그래도 많이 차려줬는데 그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리고 뭐 입에 맞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입에 안 맞아도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럴 때는 먹어야죠. 맛은 없지만 많이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히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좀 있죠. 차렸으니까 뭐 맛있든 없든 예의상으로 먹어줘야죠. 뭐 맛있다고 하면서 맛있어요 하면서 빈말도 그렇죠. 해주고.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맛있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이 만약에 집주인이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에요. 혹은 이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김치찌개가 있으면 네. 김치찌개 이거 어떻게 끓이셨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라고 물으면서 대화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사말, 그 음식 초대를 했을 때 이런 거 좀 많이 있어요. 이거 너무 맛있게 나왔어.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제일 잘 나온 것을 이거 먹어보라고 하면서. 그리고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계속 하는 것은 가끔 부담스러워요.
아, 그렇죠. 부담스럽죠. 왜냐면 제가 벌써 배부르고 못 먹고 있는데 안 먹고 싶은데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잘해주고 계속 먹어라 하면 먹어주면 그 다음 날은 제가 힘들거나 아, 그쵸. 체해요. 체해요. 네. 그날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 집에 가면 밥 남기면 안 된다고 네. 하는데 그거 좀 저도 맞아요. 그 제가 부담스러워요. 밥은 조금밖에 안 먹는데 음. 근데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엄청 많이 주시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 신랑이랑 시아버지가 너무 착하세요. 제가 못 먹으면 바로 나눠서 대신에 드세요. 왜냐면 내가 딱 미리 밥 보면 알아요. 내가 그만큼 못 먹는다. 네. 남기면 할머니 집에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양보해줘요, 남편한테. 좋은 전략이에요. 네, 왜냐면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네, 맞나요? 맞아요. 네.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왜냐면 나이도 있으시고 할머니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특히 된장찌개랑 양념게장 너무 맛있어요. 네. 양념게장이나 이런 거는 어디 가든 좀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해주신 밥을 많이 먹으러 갈 때도 많이 먹고 싶죠. 그리고 또 밥을 맛있게 많이 먹으면 초대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맞아요. 게. 아까 그 차린 거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많이 먹으러 하는 표현은 제가 할머니한테 자주 들었어요. 그래도 할머니 많이 못 해줬는데 많이 먹어라 하실 때는 그래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가는 거 아시면 할머니가 생선구이나 이런 거까지 해주시는데 제가 생선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고맙게 다 항상 먹죠. 네, 좋으신 분이네요. 또 이제 손님이 갈 때 어떤 인사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볼까요? 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데요?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님이 이제 있다가 이제 갈 때쯤 되면 그래도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비춰주는 게 예의예요. 그래서 손님이 가려고 할 때, 벌써 가시려고요? 좀 더 이따 가시죠.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 혹은 좀 더 놀다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예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님이 갈 때, 헤어질 때 인사말 중에 더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가 갈 때는 뭔가를 항상 챙겨주세요. 네. 그 챙겨주고, 인사하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쵸? 되게 좋아하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집들이 같은 거 하는데, 아니면 누구 친척 집에 가면, 갈 때는 그날 만들었던 것들 중에 챙겨서 주시더라고요. 그거 집주인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왔으면 맛있는 거 있으면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음식을 받았을 때도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혹시 다른 것들이 더 있나요?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초대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나 지금 궁금한 거 생겼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집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선물까지 샀어요. 근데 그 집에서는 아이까지 있어요. 집들이 갈 때는 그럼 아이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나? 아니면 집들이 주인들한테 주는 선물을 생각해야 되나? 경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아이를 생각해서 아이 선물을 사갈 수도 있고, 그거는 별도로? 같이 그냥 아이 선물만 사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굳이 선물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면 아이가 있는 지방 갈 때는 꼭 사탕 같은 거는 항상 사가야 된다. 이렇게 거의 다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누구 집에 가면 아이가 먼저 나오잖아요. 반가워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아이도 기대하잖아. 손님이 왔으니까 뭐 가져온다 하면서. 그런 거 없었어요? 있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생각해보면 집에 누가 손님이 오시면 가실 때 항상 용돈을 주셨어요. 그건 제일 좋은 선물이네요. 네. 용돈?
그것도 좋죠. 근데 또 요즘에는 어떤 가정에 따라서는 아이에게 용돈을 주는 것을 또 좋아하지 않는 부모도 있다고 하니까 왜요? 그게 아이에게 돈을 주는 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인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잘 몰랐네요. 받지 말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거 몰랐으면 주려고 할 때는 좀 그 사람이 기분 상할 수도 있나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죠. 어린아이에게 돈을 준다라고 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먹을 거 사탕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과자라든지 과자나. 네네네. 되도록 그래도 그럼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그 아이가 뭐 알러지나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면 사탕 같은 것도 안 사는 게 좋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워낙 또 아이들이 뭐 알레르기 있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집주인에게 네. 선물을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이한테 그냥 감정만 선물하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